안녕하십니까, 양석일입니다. 저는 보건복지부 1차관을 끝으로 30여 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공직 기간 중에는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 정책, 국민의 건강을 또 책임지고 안전하게 하는 건강정책, 혁신을 선도하는 바이오헬스 정책, 인구의 대전환을 극복하기 위한 인구정책, 사회정책 등 두루두루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현재 저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공공부문 정책연구기획센터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123대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정책은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국정 목표를 중심으로 크게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4대 분야는 첫 번째로 삶을 돌보는 복지, 두 번째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세 번째로 인구 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네 번째로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르네상스입니다. 먼저 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형병원의 쏠림을 막고 공공병원이 없는 곳에서는 지역의료원을 설치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1차 의료와 돌봄을 하나의 지역사회 생태계로 묶었다는 것입니다. 통합돌봄, 1차 의료, 지역사회 주치 등 여러 제도들을 하나의 생태계로 묶여 지역생활권 기반으로 설계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디지털, AI 등 기술적 요소를 전면에 내세웠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비대면 진료는 기술적 요인, 시범사업, 제도화를 시키고 있다는 것이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정책의 배경에는 3중 전환의 위기라는 큰 흐름이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구 전환의 위기입니다. 2039년에는 생산 연령 인구가 3천만 이하로 떨어집니다. 돌봄과 의료 수요는 늘고 돈과 사람이 줄어드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결국 통합과 기술로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됩니다. 둘째는 AI 디지털 전환입니다. 코로나19 이후 헬스케어 4.0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이런 AI 디지털 전환은 이를 제도에 편입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후위기입니다. 노인, 장애인, 아동과 같은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기후위기에 더욱 취약해집니다. 이런 분들을 복지체계 안에 편입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변화가 예측됩니다. 첫 번째로 공공병원이 없는 곳에는 지방의료원을 세우고, 지역 필수 공공의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공공정책 수가를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가까운 곳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는 이용 패턴이 생기게 됩니다. 둘째, 대면 진료와 비대면 진료가 하나로 묶여 서비스가 됩니다. 특히 만성질환, 거동불편 어르신, 의료취약지 주민에게는 먼 곳까지 병원을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AI, 데이터 등 의료기술적 요소가 품질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 방지, IoT, 건강 기반 관리까지 포함된 스마트 돌봄체계까지 확장되어지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고민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의료계 등 전문직과의 협의,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격차 해소라는 숙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가 고민입니다. 첫 번째, 통합 창구와 사례 관리의 표준화입니다. 2026년 3월 27일 시행되는 돌봄 통합지원법의 절차를 보면 신청, 통합 판정, 조사, 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과 같은 절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단계마다 지자체 공무원과 민간기관이 하나의 케이스처럼 바라보는
노력과 연계가 필요합니다. 둘째, 지역 주치의, 방문 진료,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 등의 연동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이 지자체 플랫폼과 교육 콘텐츠를 엮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셋째, 재정과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입니다. 건강보험 재정도 장기적으로 안정이 될수록 유지되어야 합니다. 결국 중앙정부가 국고 지원을 확대하고 우수한 돌봄 인력을 양성해 고용의 질을 높여야 현장에서 사람이 남을 수 있습니다. 첫째, 새 국정과제와 관련된 맞춤형 트랙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필수 공공의료 확충반, 통합돌봄 운영반, 비대면 AI 헬스케어 실무반처럼 국정과제 제목이 교육과제 제목이 된다면 현장에서는 이게 정부가 하려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직렬과 기관을 섞는 믹스된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건소, 장기요양기관, 공공요양병원에 종사하는 전문가들끼리 함께 같이 케이스를 풀어봐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차 교육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플랫폼이 인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디지털 역량을 기초 역량으로 격상해야 됩니다. 공공의료 요원같이 비대면 진료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전문적 기술을 갖고 기기들을 세팅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수준을 모듈화해서 양성하는 것이 인재원의 몫입니다. 넷째, 정책, 연구, 교육의 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처럼 설명하는 자료를 콘텐츠로 축적해 교육 자료로 양성한다면 파급력이 커질 것입니다. 인재원은 정책을 설명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기관으로 포지셔닝 되어야 합니다. 보건복지 분야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고 복잡하게 됩니다. 인구는 주는데 노인은 늘고 의료기술은 발전하는데 돈은 모자릅니다. 거기에 기후, 감염병, 돌봄의 위기까지 겹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역량을 꼭 가져야 합니다. 의료뿐만이 아니라 돌봄, 복지, 주거, AI, 디지털 같은 기술을 하나의 조합으로 묶어볼 줄 알아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AI 헬스케어, 비대면 진료, 스마트 돌봄 등은 앞으로 기본적인 업무가 됩니다. 공공성을 실무로 옮기는 감각을 키워야 합니다. 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강조하는 이유는 어디에 사느냐, 얼마나 벌었느냐로 건강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의사, 간호사 등의 전문직, 현장의 공무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이 가치를 자기 업무로 번역할 때 정책이 살아납니다. 그 일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인재원이 계속해서 옆에서 도와야 합니다.